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에서 박사호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하여 아주 작은 입자인 뮤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기초과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원자를 상상하실 텐데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한마디 속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물리학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문장은 틀렸는데요. 왜냐하면 원자는 더 작은 입자들인 전자와 원자핵으로 쪼갤 수 있고, 원자핵 또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거는 심지어 또 다른 입자인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현재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와 쿼크 같이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입자를 우리는 기본 입자라고 부르고요. 심지어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이라고 불리는 표준 모형에 따르면 무려 총 17종이나 되는 기본 입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U 업 쿼크와 D 다운 쿼크가 아까 말씀드린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애들이고, 이 전자와 더불어서 원자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본 입자가 사실상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본 입자는 이 세 가지 입자가 아닌 다른 뮤온이라고 불리는 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작아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 뮤온의 존재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안개상자라고 불리우는 이 계측기 안에는 과포와 관행각된 알코올 증기들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을 날아다니고 있는 이 뮤온들이 이 증기들을 이온화시키면서 그 궤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최신식인 안개상자인 것이고, 뮤온이 처음 발견되었던 1933년에는 이런 사진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뮤온의 어떤 성질을 탐구하고 싶은 걸까요?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렸을 적 많이 해보았던 팽이 놀이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팽이를 우리가 돌리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팽이가 자기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잘 돌아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중심을 잃고 이렇게 회전축이 회전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회전하고 있는 물체의 회전축이 회전하는 현상을 물리학적인 용어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뮤온도 마치 이런 자성을 지닌 팽이와도 비슷해서 뮤온에도 이런 축이 있을 뿐더러 우리가 재밌게도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뮤온이 가지고 있는 축이 자기장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이 뮤온의 축이 자기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G라는 값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은 이제 이 G값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미국 페르미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뮤온 G-2 실험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은 지름 15m의 원형 가속기는 우리가 저장링이라고 부르는 장비인데, 여기에는 아주 균일한 자기장이 위쪽 방향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뮤온을 이 저장링 안에 넣고 뱅글뱅글 돌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차 운동을 하게 돼서 뮤온의 축이 자기장을 중심으로 회전함으로써 우리가 그 회전 속도를 관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한 뮤온의 그 실험적으로 얻어진 G 값이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고, 위쪽에는 우리가 그걸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 나와 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숫자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소수점 11제짜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맨 마지막 숫자 2개에 대한 오차를 나타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 실험적으로 이 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얻어낸 이 결과가 얼마나 정밀한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런데 좋은 방법이 안 떠올라서 무식하게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걸으면서 발자국 개수를 세서 측정한다고 합시다. 걸을 때마다 내 앞발의 뒤꿈치가 뒷발의 앞꿈치에 닿게끔 이렇게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한 발 한 발 세서 지구 둘레를 측정하려면 아마 어마무시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자국을 세는 거를 단 한 번이라도 틀리면은 이 정밀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정밀도를 가진 계산과 실험 측정 결과이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바로 이론으로 얻어낸 이 뮤온의 G값과 실험으로 측정한 값이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론, 현대 물리학이 지금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완벽하게 이 자연과 우주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우주에 대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한낱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우주에 비해서는 한낱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종이에다가 물리학적 수식을 끄적이고 실험실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 자연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는 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또 이론으로 얻어진 이 G값과 실험으로 측정한 값이 그렇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또 않습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 대체 얼마나 똑같아야 만족할 거냐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물리학자들은 이 두 값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의 초록색 영역은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G값이고요. 이 보라색 영역은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여기 적혀 있는 숫자인 4.2라는 숫자로 나타내져 있는데, 만약에 이 숫자가 5 이상이 되면은 물리학자들은 이거 뭔가 이상한 게 확실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충분히 미심쩍은 상황인 것이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고 실험이 조금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론을 더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혹은 새로운 이론을 창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험 물리학자들도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혹은 아예 새로운 실험 방법을 고안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 결과를 검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기대하는 바는 만약에 이 이론과 실험 사이의 차이가 만약 진짜라면은 여기 사이에 뭔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물리학, 즉 새로운 입자나 새로운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세상을 바꾸는 기초과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지인들에게 소개를 드릴 때면은 늘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대체 왜 이 연구를 하시나요? 혹은 이 연구가 실생활에 대체 어떤 도움을 주나요?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답변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릴 수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연구하나요? 궁금하니까요. 그리고 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글에서 이제 과학과 공학을 비교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과학은 이처럼 뭐 포크 2개를 동전에 꽂아서 어떻게 막 무게중심을 계산해서 컵 위에 이렇게 올리는 참 기상천외하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어 보이는 일들을 연구하는 반면, 공학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냥 손쉽게 테이프를 구해서 이렇게 해결해버리는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우리 실생활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건 공학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기초과학과 공학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이 모든 전자기기들은 패러데이와 맥스웰이 정립한 전자기학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이용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고,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인터넷도 약 30여 년 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혹은 반대로 공학과 기술의 발전이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초과학과 공학기술은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기초과학은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순수 물리에 대해서만 약간 초점을 맞췄는데요. 예를 들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이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적인 이런 환원주의는 물리학자들의 신념과도 같아서 우리가 자연을 더 단순하고 아름다운 법칙으로 묘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직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 대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기이한지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기초과학, 그리고 저는 약간 물리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지만 순수 물리, 기초과학은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실생활에 꼭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저는 기초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인류의 지식을 넓히고 보편화하고 만물의 이치를 이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